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는 하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차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를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분류 후 밀접 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 격리를 유도하고 나머지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간의 자택 격리 기간 동안 매일 2차례의 지속적인 증상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등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격리 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관 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 불명의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이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 환자 등 고위험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병원 기반 중증 폐렴 감시 체계를 이용하여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메르스 자가 진단이 가능한 대학 병원에서는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직접 제공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 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서 메르스 확진 검사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메르스의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감염 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 학회 등 감염 관리 교육 지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내원 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의심 시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 환자 접촉자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서 추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립병원의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 병상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마련해서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단체와 함께 메르스 진단, 치료, 감염 관리의 구체적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형 감염관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서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메르스로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 인력의 안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기를 통한 감염이 아닌 환자의 타액이나 가래 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전파 경로 등 메르스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겠습니다. 격리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격리로 인해 불편이 많으시겠지만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격리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이미 기존에 격리된 33분은 격리가 해제되어서 문제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협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손을 거수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기자님. 예, 저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불안정한 상태라고 한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 불안정의 정도가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하신다면 실무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린 경우는 산소 포화도가 일부 좀 떨어지거나 소위 얘기하는 바이탈 사인은 약간
그 변동이 있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정하지 그게 상당히 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14번의 경우에는 그때 뭐 폐혈증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닌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관께 드리는 질문은 가능한 한 오늘 말씀하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뒤에 이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실무 책임자를 모여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지금 이 격리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중에 이제 두 분께서 또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연령도 문제도 있으셔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또 많은 호전을 보이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이미 상당히 정상 상태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PCR 테스트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저희가 퇴원 조치를 할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아니 부장님 좀 더. 네네. 네, 이데일리 이지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장관으로 지휘만 격상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경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왜 계속 주의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오늘 또 이제 두 분의 환자가 또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지역사회로 무분별하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그 감염 경로는 의료기관 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지금 이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코호트 관리나 이런 것들로 차단막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친다고 하면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 기자입니다. 일단 코호트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현재 이미 발병이 이제 발생한 병원들도 있을 테고 또 작은 병원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접촉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축 계획 그리고 어떤 사람까지 그러니까 조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까지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코호트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소형 병원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병원 전체를 코호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호트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중소형 병원에 대해서는 그 병원 자체를 또 대형 병원일 경우에는 하여튼 충분한 필요한 만큼의 병동을 저희가 코호트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